떡국 한 그릇이 내 콩팥을 소리 없이 녹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70세가 넘으셨다면 올해 설날부터는 제발 이 5가지만은 멈추십시오. 대신 이것들과 함께 떡국을 먹으면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설날 아침에 따끈한 떡국 한 그릇 든든하게 드시고 나서 유독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단순히 명절이라 많이 먹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설 연휴가 끝나고 제 진료실을 다급하게 찾아오셨던 74세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평소에 아침마다 산책도 빼놓지 않으시고 혈압약만 조금 드실 뿐 아주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날 연휴가 끝나자마자 얼굴과 발등이 퉁퉁 부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는 채 자녀분들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는 어르신을 정밀 검사해 보니 콩팥 기능이 정상 수준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박순자 어르신이 바로 직전 건강검진까지만 해도 콩팥 수치가 아주 정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딱 한 끼, 명절에 가족들과 즐겁게 드셨던 떡국과 그 주변 음식들의 조합이 잠자고 있던 콩팥에 치명타를 날린 겁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도대체 평소랑 다름없이 먹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냐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 수치가 정상이라고 나오니까 나는 콩팥이 아주 튼튼하다고 믿으시는 거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전체 기능의 80% 이상이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몸에 뚜렷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눈에 띄게 소변색이 변할 때는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단계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6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것이 콩팥 수치의 일종의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원래 병원에서는 근육이 일을 하고 남긴 찌꺼기를 측정해서 콩팥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근육 자체가 적으면 찌꺼기도 적게 나오니까 콩팥이 일을 잘 못하고 있어도 검사상으로는 아주 건강한 것처럼 속임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이미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분들 중 90% 이상이 본인의 콩팥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은 콩팥에게는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우리가 먹은 당분을 차곡차곡 저장해두는 커다란 댐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이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떡국에 듬뿍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갈 곳을 잃고 혈관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이 마치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끈끈한 피가 콩팥 속에 있는 아주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를 계속해서 긁고 상처를 냅니다. 마치 고운 비단에 까칠한 모래가 섞인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비단은 찢어지고 구멍이 나면서 필터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박순자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떡국이라는 고탄수화물 폭탄이 들어오자 혈관이 감당하지 못했고 그 압력이 고스란히 콩팥으로 전달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인 콩팥이 보내는 처절한 비명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떡국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조합 5가지와 반대로 상처 입은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비법 5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설날부터는 박순자 어르신처럼 고생하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즐겁게 명절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정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진심 어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커다란 희망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즐거운 명절을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바꿀 수 있는 식탁 위 5가지 치명적인 조합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트에서 흔히 파는 가공사골 육수로 떡국을 끓이는 행동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명절에 일손을 덜기 위해 편하게 사서 쓰시는 그 육수팩이 콩팥에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공 육수 안에는 유통기한을 늘리고 맛을 내기 위해 무기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무기인의 흡수율입니다. 자연 식품에 든 성분은 우리 몸의 절반 정도만 흡수되지만 이런 가공 육수의 인 성분은 먹는 족족 100%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피 속에 인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려고 뼈에 있는 소중한 칼슘을 강제로 빼내기 시작합니다.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다시 뼈로 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칼슘들은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혈관 석회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콩팥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미세 혈관들이 뭉쳐있는 장기인데 이 혈관들이 돌처럼 굳으면 피를 걸러내는 기능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두 번째로, 떡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을 오늘부터는 확실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떡만 먹기 아쉽다고 국물에 밥까지 말아서 그릇을 싹 비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것은 콩팥에 나트륨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떡국물 한 그릇에는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밥을 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뜨거운 국물 속에서 밥알이 풀어지며 호화 전분이라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주변의 소금기를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입니다. 그냥 국물만 마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소금을 밥알 캡슐에 담아 몸속으로 밀어넣는 꼴이 됩니다. 갑자기 엄청난 양의 소금이 혈액으로 들어오면 콩팥은 비상이 걸립니다. 농도를 맞추려고 엄청난 압력으로 피를 걸러내기 시작하는데 이를 사구체 과여과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정수기 필터에 아주 진한 흙탕물을 고압으로 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필터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며 망가져 버립니다. 세 번째로, 떡국을 다 드신 후에 후식으로 감이나 곶감을 드시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떡의 전분과 만나면 우리 위장 속에서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쳐버립니다. 이것을 위석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장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장폐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콩팥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장이 막히면 장 속에 고여있던 온갖 부패한 독소들이 혈액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미 떡국을 처리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콩팥에게 이 강력한 독소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콩팥은 2차 공격을 받고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실제로 명절 이후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떡과 감을 같이 드시고 장과 콩팥이 동시에 망가진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네 번째로,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사이다나 주스를 마시는 습관을 끊으셔야 합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이 소화를 돕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액상과당이라는 아주 고약한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10배나 빠르게 우리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으면 우리 혈액 속에는 당독소라고 불리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콩팥의 미묘한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치 사포로 혈관 안쪽을 박박 긁는 것과 같은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미국 신장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액상당을 자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콩팥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떡국 자체가 이미 당분 덩어리인데 여기에 사이다까지 더하는 것은 콩팥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짭짤하게 조린 고기 고명을 떡국 위에 듬뿍 올려 드시는 것을 즉시 멈추십시오. 명절 기분을 낸다고 간장에 조린 소고기나 닭고기를 잔뜩 얹어 드시는데 이것은 과도한 단백질과 염분의 합작품입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쓰이고 나면 요소 질소라는 찌꺼기가 남는데 이것을 흔히 요독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독은 오로지 콩팥을 통해서만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오면 콩팥은 이 쓰레기를 다 치우지 못해 몸 안에 독이 쌓이게 됩니다. 과부하가 걸린 콩팥의 필터 구멍들이 염증으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사구체 경화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이런 고기 고명은 영양가가 아니라 독극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순자 어르신도 바로 이 5가지 잘못된 행동을 한꺼번에 하셨던 겁니다. 가공 육수에 끓인 떡국에 밥을 말아 드시고 식후에 곶감과 사이다까지 챙겨 드셨으니 콩팥이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위험한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나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영상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고 건강한 노후를 선물하는 가장 큰 나눔이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 콩팥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반대로 지친 콩팥을 다시 살려내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떡국을 보약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비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떡국에 매생이를 한 줌 꼭 넣어보십시오. 매생이 안에 가득한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과 노폐물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피를 걸러내느라 고생하기 전에 장에서 미리 소금기를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것이죠. 실제로 매생이를 떡국과 함께 드시면 그냥 드실 때보다 나트륨이 훨씬 더 많이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떡의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까지 늦춰주니 콩팥의 수호천사와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로 떡을 담으실 때 평소보다 양을 조금 줄이고 그 자리를 두부로 채워보십시오. 두부는 우리 혈관으로 당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브레이크입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지방이 위장에서 전분과 섞이면서 소화 과정을 천천히 조절해 주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지 않으면 콩팥의 사구체에 가해지는 압력도 30% 이상 줄어듭니다. 또한 고기보다 훨씬 깨끗한 식물성 단백질이라 콩팥에 남기는 찌꺼기가 거의 없다는 점도 어르신들께 아주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로 간을 맞출 때 양념장 대신 새우젓을 활용해서 떡국을 드셔보십시오. 새우젓에는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천연 요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이 떡을 잘게 부셔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면 장 속에서 음식물이 썩어 독소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장에서 독소가 안 생기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숙제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짠맛이 걱정되신다면 국물에 넣지 말고 떡 위에 한 마리씩 올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들깨가루는 반드시 요리가 다 끝난 뒤에 식탁에서 뿌려 드십시오. 들깨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의 염증을 치료해주는 아주 귀한 연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떡국으로 인해 자극받을 수 있는 콩팥의 미세 혈관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회복시켜 주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들깨가루를 팔팔 끓는 국물에 넣고 같이 삶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불을 끄고 그릇에 담은 다음에 뿌리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식초를 섞은 초간장을 준비해서 떡을 살짝 찍어 드셔보십시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은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히 튀어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영리한 성분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콩팥의 여과 장치가 받는 스트레스가 즉각적으로 사라집니다. 마치 대매물이 한꺼번에 들이닥치지 않게 수문을 조절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식초는 우리 몸의 칼슘이 엉뚱한 혈관벽에 쌓이지 않고 튼튼한 뼈로 가도록 길을 안내하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평소 즐기던 떡국이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상담했던 박순자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생이와 두부를 넣고 들깨가루를 나중에 뿌려 드셨더니 몸의 붓기가 싹 빠지고 컨디션이 몰라보게 좋아지셨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완벽한 일과표를 짜드릴 테니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명절 당일 떡국 섭취 완벽 가이드부터 해드릴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평소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끈적해지는데 이 물 한 잔이 콩팥이 일할 준비를 시켜주는 최고의 시동 장치가 됩니다. 7시가 되면 본격적인 떡국 준비를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산 육수팩은 과감히 치워두십시오. 대신 냄비에 물 1.5를 붓고 멸치 10마리와 다시마 한 장을 넣으십시오.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은근하게 끓여내면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천연 육수가 완성됩니다. 8시에는 재료를 손질합니다. 평소에 떡을 10개 넣으셨다면 오늘은 8개만 넣으십시오. 그리고 빈자리를 1cm 두께로 썬 두부로 채우는 것입니다. 8시 30분에 육수가 끓어오르면 떡과 두부를 넣고 마무리 단계에서 매생이 한 줌을 듬뿍 넣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들깨가루는 지금 넣으시면 안 됩니다. 9시에 가족들과 식탁에 앉으셨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릇에 담긴 떡국 위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정성스럽게 뿌려주십시오. 그리고 간장 2스푼에 식초 1스푼을 섞은 초간장을 옆에 챙겨 두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떡국을 드실 때는 떡 한 점을 초간장에 살짝 찍어서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겠다는 마음을 미리 먹어야 합니다. 그릇을 싹 비우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 두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식사 중간에 새우젓 한 마리를 곁들이면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바로 눕지 마십시오. 후식으로 달콤한 곶감이나 사이다를 찾으시는 대신 방울토마토 5알 정도를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토마토 속의 칼륨 성분이 떡국으로 들어온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줍니다. 입가심은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남은 떡은 어떻게 할까요? 매일 떡국으로 드시면 콩팥이 쉴 틈이 없습니다. 월요일에는 된장국에 떡 몇 알을 넣어 별미로 드시고 화요일에는 미역국에 넣어 보십시오. 수요일 점심에는 살짝 구운 떡을 깨 소스에 찍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정도는 떡을 쉬면서 콩팥에게 휴식 시간을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떡이라는 음식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떡은 훌륭한 에너지원이지만 떡만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두부와 매생이를 곁들여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의 균형을 맞춘다면 떡국은 그 어떤 음식보다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천연 육수 내기가 너무 귀찮다는 분들입니다. 멸치와 다시마, 무, 대파를 넣고 한꺼번에 많이 끓여서 소분한 뒤 냉동실에 얼려 두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시면 마트 육수보다 훨씬 편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 콩팥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는 분들도 떡국을 먹어도 되는지 물으십니다. 물론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떡의 양을 절반 이하로 확 줄이고 국물은 맛만 보는 정도로 3숟가락만 드십시오. 무엇보다 평소 드시던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제때 드시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이 방법들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국물을 남기는 게 너무 아깝다고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고 몸에 붓기가 빠지자 표정부터 달라지셨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어 저와 함께 기쁨의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명절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가족들과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건강한 실천을 약속하신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나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기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힘내세요 라는 따뜻한 응원 한마디도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제가 딱 3줄로 명쾌하게 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첫째, 콩팥을 소리 없이 녹이는 가공 육수와 국물에 밥 말기, 그리고 감이나 사이다 같은 달콤한 후식은 이제 우리 명절 식탁에서 과감히 치워주십시오. 둘째, 매생이와 두부를 떡국에 듬뿍 더하고 들깨가루와 초간장을 곁들여서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을 만드십시오. 셋째, 탄수화물인 떡의 비중은 줄이고 국물은 절반만 마시는 이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분은 역시나 저와 함께 고비를 넘기셨던 박순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그 막막하고 어두웠던 표정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시고 나서 환한 미소로 바뀌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이제 명절이 되면 자녀들에게 먼저 매생이와 두부를 챙기라고 말씀하시는 건강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노후를 향한 가장 큰 산을 넘으셨고 이제 실천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참 정직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게 방치하면 금방 상처를 입고 쓰러지지만 오늘처럼 올바른 의학 정보를 알고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그만큼 활기찬 건강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줍니다. 콩팥이 한번 나빠지면 끝이라는 말에 너무 겁먹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이 바꾸실 그 작은 식단 하나하나가 상처 입은 미세 혈관을 보듬고 다시 힘차게 피를 걸러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귀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명절은 원래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입니다. 그 행복한 자리에서 떡국 한 그릇 때문에 건강을 잃고 슬퍼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 인생에 다시는 없어야겠죠. 제가 오늘 마음을 담아 알려드린 이 비결들을 이번 설날부터 바로 식탁 위에 올려보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식사법을 바꾼 것이 내 여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회상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소중한 몸을 지키실 수 있도록 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지식도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게 들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콩팥 걱정 없이 가족들과 웃음꽃 피우는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제가 늘 온 마음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